자, 본격적으로 도구 설명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OT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나와 있는 애들이 쭉 도구 영상인데요. 도구 모음들인데, 저희는 여기 중에 극히 일부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거의 일러를 한 3년 넘게 쓰고 있는데 딱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외에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충분히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주제들만 숙지를 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번 영상과 동일하게 첫 번째로는 이 아트보드라는 걸 띄워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잠시 나가 볼게요. 처음에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으로 보통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로로 긴 게 편해서 여기 있는 일반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요 흰색 부분을 아트보드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용어는 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이제 보통 저희가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뭐 이제 탭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제 여기 들어왔다거나 뭐 여기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러한 탭들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탭의 제목과 그 옆에 이제 골뱅이 옆에 보면 숫자가 하나 적혀 있는데, 현재 확대되어 있는 비율을 %로 나타내어 줘요.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서 작업할 때 조금 더 확대를 하는데, 일단 이 일러스트를 다룰 때 화면을 어떻게 전환시키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왼쪽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키보드 왼쪽 오른쪽 가지고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누르시고 위쪽으로 휠을 올려주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하 이동을 원하시면 그냥 컨트롤 떼고 위로 휠을 올려주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원하시면 역시나 컨트롤을 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왼쪽 오른쪽 이동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이면 위쪽으로 휠을 올리면 왼쪽으로 화면이 이동하고, 아래쪽으로 휠을 내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화면을 확대를 시킬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서 화면을 확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휠을 위쪽으로 올리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쭉 이제 확대가 되고, 반대로 Alt 키를 누르고 휠을 내려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축소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화면을 100%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하는데, 또 데스크탑에서 제가 작업을 할 때는,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크다 보니까 100%로 해도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제가 작업을 할 때는 200%로 맞춰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PC나 노트북에 맞는 배율을 먼저 찾아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100%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왼쪽에 있는 도구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위에 있는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선택이고, 밑에 있는 게 직접 선택인데, 얘네들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일러스트가 좋은 점은 이 도구 상자에다가 갖다 대서 특정 도구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간단한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저희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도구를 다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선택 도구와 직접 선택 도구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펜 도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 자, 지금 이 직접 선택 도구 밑에 또 보면 오른쪽 밑에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더 있어요. 보면 이 화살표 말고 이 오른쪽 밑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애들이 얘 말고도 몇 개 더 있죠. 펜 도구도 마찬가지고, 밑에 이제 얘
사각형 도구도 마찬가지고 밑에 브러쉬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밑에 오른쪽 화살표가 나타나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 예를 들어서 이 펜 도구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갖다 대고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소분류가 나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펜 도구와 고정점 도구가 나타나게 되고, 뭐 사각형 도구로 이동해 보시면 우클릭했을 때 이렇게 원형, 다각형 해서 다른 도구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환하실 때는 이 도구에 갖다 대고 우클릭 해서 원하는 걸로 선택할 때는 좌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일단 펜 도구부터 볼 건데, 사용할 것과 안 할 거를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펜 도구 같은 경우는 고정점 도구 사용하지 않을 거고 펜 도구만 사용합니다. 펜 도구. 자, 얘는 이제 보통 저희가 곡선을 그릴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점을 먼저 찍게 될 겁니다. 일단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점이 하나 찍히고 선이 연결이 되죠. 지금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제 점이 하나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 마우스 커서를 쫓아다니면서 선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점을 찍어주시면 직선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커서를 놓지 않고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그 점에서의 접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수학 강사님이실 거니까 접선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컨트롤 Z를 누르면은 바로 전 작업으로 돌아가니까 그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이전 실행했던 작업으로 돌아가는 거고, 컨트롤 쉬프트 Z를 누르면 취소했던 작업을 다시 돌려놓는 거죠. 이것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해서 일단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점을 클릭을 해서 찍어주고요. 저희는 보통 이제 곡선을 그릴 때 이 펜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참수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러면 이제 점을 찍어 놓고 쭉 끌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하고 떼면은 직선이니까 떼지 않고 쭉 드래그를 해줄게요. 자,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X축과 평행한 수평 접선을 그리고 싶으신 경우에는 Shift를 눌러주시면 이 삐뚤었던 기울기가 보정이 돼요. 이렇게 강제로 끌고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 올리면 45도 각도가 되고요. 조금 더 들어 올리면 90도, 135도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45도 단위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라 만약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참수 같은 경우에는 극대 지점에서 수평 접선 가지니까 이렇게 일단 그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 접선을 할당하시고 떼주시면, 이렇게 떼주시면 곡선이 연결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도 쭉 이제 끌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좀 내려와서 극소 찍어줘야 되겠죠. 찍어주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또 이제 접선이 됩니다. 접선되고 또 이제 뗐다가 다시 뭐 마무리를 지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도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선이 쫓아다니는데 ESC 키를 누르면 딱 떼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곡선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원하는 그림을 직접 그리는 거라서 저희가 원하는 배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곡선 하나 그렸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선택 도구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택 도구는 일단 밑에 오른쪽에 화살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도구가 있는 건데, 자, 좌클릭 한번 해주시고, 자,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마우스를 이 개체 근처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파란 안내선이 뜰 건데,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방금 그렸던 도형 전체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큰 박스, 이 외접하는 사각형으로 개체가 선택이 될 건데, 이 상태에서 총 지금 같은 경우는 8개의 점이 찍혀 있죠. 여기서 이 오른쪽 아래 이렇게 대각으로 뻗어나간 화살표를 이용해서 전체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 점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좌우폭이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에 있는 이런 애들을 데리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상하폭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해주는 역할이 대각선이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쉬프트가 저희가 접선을 연결할 때 수평 접선을 긋는다고 했는데 일러스트 내에서 쉬프트는 좀 반듯함의 역할을 보정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도형을 막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할 때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그냥 드래그를 하면 이 좌우 비율이 조금씩 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비율을 유지한 채로 닮음인 상태에서 크기 변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형도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는데 쉬프트를 또 한번 눌러줄게요. 쉬프트를 눌러주면 기존 도형과 닮음인 상태로 축소나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듯한 보정을 원하시면 제가 그려놓은 거를 그대로 보정하고 싶으시면 쉬프트를 눌러놓고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이제 고정점과 패스 이렇게 이제 안내 문자가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고정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찍었던 그 점들 있죠. 그런 점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패스는 말 그대로 경로입니다. 고정점 사이를 연결하는 경로. 자, 그래서 이 선택 도구는 이 개체 전체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점을 선택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고정점을 선택을 클릭을 해도 이 도형 전체가 선택이 되고 패스를 클릭을 해도 도형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하게 저런 고정점을 건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직접 선택 도구예요. 직접 선택 도구. 직접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와 비슷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갖다 대면 파란 선이 뜨는 것까지는 똑같고 패스에다가 갖다 대고 클릭을 하면 도형 전체가 선택은 됩니다. 근데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가 선택 도구를 가지고 얘를 클릭을 할 때는 이 외접하는 사각형이 나와서 개체가 선택이 됐고 직접 선택 도구를 가지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 안내선들이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외접하는 사각형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직접 선택 도구는 저희가 패스를 클릭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도구는 저희가 고정점을 건드려야 될 때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렸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한 비율을 좀 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고정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저희가 지정했던 접선이 나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릴 때 지정했던 접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접선을 지정할 때 좌우로 늘어나는 선이 있는데 저 선이 저희가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한 번에 같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끄트머리에 동그라미 하나가 있어요. 파란 색깔. 얘를 저희가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여전히 선택이 가능한데 이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나 있는 거를 핸들이라고 부르고 이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핸들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고정점의 왼쪽에 있는 곡선이 좀 변하게 돼요. 왼쪽에 있는 접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셔도 괜찮고 혹은 역시나 수평인 상태에서 접선을 그을 건데 조금 더 왼쪽으로 빠졌으면 좋겠다는 경우에는 핸들 클릭해서 쉬프트 누르시고 수평 접선 그어야 되니까 왼쪽으로 늘려주시면 이 왼쪽 방향으로의 접선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이쪽 곡선이 뚱뚱하게 되죠. 아니면 이 오른쪽을 늘리고 싶다. 그럼 역시나 핸들을 클릭하시고 쉬프트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주면 이런 식으로 이 고정점의 오른쪽 곡선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이 아래쪽 다른 고정점 같은 경우에도 얘도 핸들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이 고정점을 기준으로 왼쪽 곡선이 변화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핸들을 조정하시게 되면 고정점 기준으로 오른쪽 곡선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프를 결국 그려서 가져와서 위에다가 덧대게 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썼던 펜 도구만으로는 보정이 한 번에 되진 않아서
그래서 일단 먼저 그려놓고 이 직접 선택 도구로 고정점과 접선을 변화시키면서 섬세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끄트머리에 있는 고정점은 저희가 접선을 지정했던 고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클릭을 해도 저런 핸들이 나오지 않죠. 대신 얘를 끌어서 이렇게 이 고정점과 연결되어 있는 고정점과 고정점 사이에 연결된 패스만을 저희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저희가 접선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이 앞에 있는 고정점이 저기 있는 극소 지점이니까 요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직접 선택 도구, 선택 도구, 그리고 펜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이 곡률인데 곡률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사각형 도구가 나오는데 요거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도형 전체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컨트롤 A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선택되어 있는 개체들을 지우고 싶다 하실 때는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금 또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컨트롤 A로 개체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 도구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사각형 도구입니다. 자, 아까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애들을 우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도구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일단 이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각형 도구인데 사각형 도구는 말 그대로 사각형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점을 찍으면 자체적으로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직사각형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세로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세로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근데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러에서는 반듯함의 역할을 쉬프트 키가 담당하고 있으니 저희가 드래그를 하는 과정에서 쉬프트를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보정이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제 해봤는데 이 긴 변, 저희가 이렇게 그리는 와중에 지금은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상황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면 긴 변 사이즈에 맞춰서 정사각형 보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정사각형까지 그려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입체 도형 같은 거를 그리거나 할 때 저 모서리가 뾰족한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Alt로 확대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듯하게 모서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선택 도구로 얘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밑으로 가서 이 획 부분을 볼게요. 여기 있는 브러쉬하고 심볼은 잘 쓰지 않을 겁니다. 자, 획을 보시면 이 밑에 단면 모퉁이 선 정렬이 이렇게 있거든요. 선 정렬 저희 쓰지 않을 거고요. 모퉁이를 둥근 연결로 하시면 이렇게 방금 깎여 나가는 거 보이셨나요? 이 부분 잘 보시면 저희가 아까 하기 전에는 이렇게 반듯한 그런 모퉁이였고, 저걸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둥글게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도형이 좀 겹쳐 있는 경우에는 반듯한 모퉁이가 거슬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둥근 모퉁이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사각형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확률과 통계에서 도로망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각형을 그릴 일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때 특히 저희가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데, 자, 얘를 가지고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할게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를 늘려놓고 나면 보통 벤 다이어그램 전체 집합 표현할 때 이 모퉁이가 저희가 둥근 모퉁이로 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게 배율을 좁혀놓고 보면 그냥 뾰족한 직사각형이거든요. 요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가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 고정점 옆에 이렇게 동그란 동심원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심원 두 개를 가져가서 클릭하시고 끌어주면 해당 모서리가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모서리가 다 선택이 돼서 다 같이 깎여 나가죠. 이렇게 줄여주시게 되면 도형의 중심 위치로 갈수록 많이 깎이게 되고요. 얘네들이 깎이고 깎여 나가다가 지금 이제 이 왼쪽 위에 부분, 얘네도 마찬가지고 왼쪽 위에 부분과 아래쪽 이 부분이 얘를 갖다 대보면 이렇게 굵은 선이 나타나면서 얘가 어디까지 깎여 나갔는지를 나타내어 주는데,
이 왼쪽 위가 깎여나간 지점과 왼쪽 아래가 깎여나간 저 지점의 끄트머리가 맞붙을 때까지 깎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 깎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직선인 변이 있으니까 쭉 끌어서 한 요정도 깎아 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전체 집합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도구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원형 도구인데, 원형 도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처음엔 타원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가 돼요. 근데 역시나 쉬프트를 눌러주게 되면 정원이 나오게 됩니다. 반듯한 원이 나타나게 되고, 뭐 저희가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타원까지 다루게 되니까 타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뭐 고일 이전에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듯한 원만 보니까 Shift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타원 같은 경우도 이 위쪽 아래쪽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사이즈 변형이 가능하고요. 이 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희가 처음에 그릴 때는 반듯한 원으로 나왔지만, 이 저희가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바깥쪽 테두리를 조절하게 되면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타원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얘를 선택을 해주면 총 4개의 고정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정점 하나 클릭해 보시면 역시나 접선이 이렇게 나오죠. 2개 핸들과 같이. 얘를 꼬아 주시면 뭐 곡선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있는데, 이 작업도 저희가 딱히 할 일은 없어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형 도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각형 도구입니다. 다각형 도구는 조금 특이한데, 처음에 육각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왼쪽에도 육각형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그냥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그냥 임의의 육각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임의의 육각형이. 근데 이 친구도 저희가 처음에 그릴 때, 그리는 과정에서는, 가운데에다 그릴게요. 그리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래그를 안 떼고 있는데, 노란 색깔 하이라이트 부분이 제 마우스의 실제 위치고, 지금 빨간 테두리가 들어온 지점이 제가 처음으로 클릭했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확대되면서 그림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커서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삐딱한 이런 정육각형은 저희가 그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릴 때는 Shift를 눌러서 방향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오는 정육각형을 만들고 싶으시면 이제 도형을 회전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회전 도구라고 여기 밑에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 회전 도구 쓰지 않고 선택을 맞춰주신 다음에 이 오른쪽 아래로 가서 사이즈 조절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려주시면 이렇게 휜 화살표가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도형을 드래그를 하면 회전이 됩니다. 이때 역시나 Shift를 눌러서 회전을 시키면 45도 각도씩 회전이 되고, 이 상태에서 2번 돌려주면 90도 회전되면서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오는 정육각형을 저희가 그려낼 수 있겠죠. 정육각형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육각형이 아니라 다른 다각형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는 우클릭해서 다각형 도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저희가 드래그를 하지 않고 최초 클릭 한 번만 해주면 요런 창이 하나 떠요. 이때 이 면이 몇 각형을 그릴 거냐 이거를 의미하는 거라, 만약에 오각형 그리겠다 그럼 숫자 5를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오각형 나오고요. 만약에 삼각형 그리겠다 그러면 3 입력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삼각형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삼각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다각형 도구는 정다각형을 출력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각형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고정점을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되고, 아니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선택 도구 이용해서 줄이고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선택 도구의 한계는 저희가 이 외접한 박스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에 설정되었던 비율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저희가 그렸던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고 얘가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 박스도 그거에 맞게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박스를 아무리 조절을 한다라고 해도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까지 깨고 다른 삼각형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고정점을 옮겨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뭐 보고 계시겠지만 얘도 이런 애들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삼각형이 깎이게 되겠죠. 자, 해서 다각형 도구까지는 저희가 봤고, 별 모양 도구는 뭐 그냥 말 그대로 별을 출력합니다. 점 찍어주시고 포인트에 맞게끔 별의 이 꼭지점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별이다 하면 저희가 처음에 정육각형을 소환했던 것처럼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회전하면서 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놓으시면 이렇게 별 하나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 포인트를 6으로 맞춰주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그릴 때 요런 원이 나오겠죠. 근데 별 모양 도구는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선분 도구로 넘어갈게요. 선분 도구는 저희가 되게 많이 쓸 건데, 아까 저희가 펜 도구에서도 드래그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점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선분이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 도구는 말 그대로 저희가 펜을 가지고 계속 도형을 그리는 거라, 저희가 점을 클릭하고 점을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선분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연결돼요. 그러니까 연결돼서 계속 선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탈출하고자 한다면은 그냥 ESC 눌러서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다른 지점에다가 클릭하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단일한 선분 내지는 직선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선분 도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그냥 쭉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선분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선분이 고정점이 양끝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택 도구와 직접 선택 도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그래서 뭐 얘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든 이 직선 하나가 선택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저희가 처음에 그려놓은 상황에서 고정점을 클릭해서 이동시키게 되면 기울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선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펜 도구를 이용해서 그린 이 곡선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뭐 다른 다각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려낸 이 선들은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 선분의 두께를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럼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 두께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그래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X축과 Y축. 나중에 화살표 넣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다라고 치고 직선이 하나 나타났다라고 칩시다. 보통 문제집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표평면을 나타내는 X축과 Y축보다 실제 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선 두께가 좀 더 굵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작업할 때 이 만들어 놓은 그래프를 두께 2로 맞춰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될 거고, 해서 여기 있는 두께를 가지고 저희가 이 두께, 선의 두께를 조절하게 되는데, 지금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조절하면 딱 1씩 올라가요. 딱 1씩 올라가고 1보다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0.25씩 내려가게 됩니다. 조금 섬세하게 맞춰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서 클릭하시면 이 안에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고, 컨트롤 A를 누른 다음에 저 PT는 지워줘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1.7 정도로 맞추고 싶다, 1.7 쓰고 엔터 누르면 해당하는 두께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2가 너무 두껍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용해서 조금 줄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좌표평면을 그려야 되니까 X축과 Y축을 그릴 건데, X축과 Y축을 그릴 때는 양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화살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절을 해주냐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화살표. 이 화살표에서 오른쪽 부분을 누르시고, 여기 이제 화살표 종류가 되게 많은데 보통 좌표평면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요거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뭐 기하 쪽을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벡터라는 것도 화살표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화살표 3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요렇게 오른쪽 끝에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얘를 보시면
얘는 저희가 오른쪽에다가 화살표를 먹였을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걸 원치는 않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오른쪽으로 했을 때 밑으로 갔으니 왼쪽에다가 화살표를 먹여주면 이렇게 위쪽으로 가겠죠.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일러스트에서 저희가 그리는 모든 도형들은 다 벡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벡터.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는 시점과 종점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이 X축과 Y축을 어떻게 그렸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X축을 그릴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렇단 이야기는 이 왼쪽에 저희가 최초로 찍었던 점이 시점인 거고, 오른쪽이 종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도 왼쪽에 있는 애가 시점인 거고, 그래서 밑에 설명 나오죠. 시작점에 적응할 화살표, 오른쪽이 종점이 돼요. 패스 끝점에 적용할 화살표. 그래서 저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줬으니까 오른쪽에다가 화살표를 먹여주는 거고, 수직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보통 내리게 되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은 위쪽이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 쪽에 화살표를 먹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그릴 때 아래에서 위로 했다, 그럼 여기가 종점이니까 오른쪽에다가 화살표를 먹여줘야 위쪽으로 화살표가 먹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벌써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문자 쓰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제가 도형 같은 거 그리다 보면 변의 길이를 표시할 때 점선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이 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셨을 건데, 너무 딱 이렇게 여기다 갖다 대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아무렇게나 그려주시고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각 고정점을 얘네들의 고정점에 끌어다가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도 지금 이 길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랑 평행한 접선인 게 좋겠죠. 여기 있는 핸들 잡고 쉬프트 해서 수평하게 맞춰주고 얘를 끌어다가 적절하게 갖다 놓으면 대충 이제 준비는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점선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점선 사용 눌러주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 이 점선의 간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있는 수치를 조절해서 저 점선들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4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4. 뭐 이거보다 조금 두껍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4보다는 큰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보다 좀 더 촘촘한 그런 점선을 원하시면 더 작은 숫자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이를 표시하는 방법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여기다가 숫자를 삽입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요 가운데 부분을 비워줄 거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면 이제 다각형 도구까지는 저희가 다 본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페인트 브러쉬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글꼴, 여기 이제 문자인데, 문자 도구는 저희가 따로 사용을 하진 않을 건데 설명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클릭해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이제 커서 모양이 조금 특이하게 바뀌었죠. 저기 밑에 상자가 하나 나와 있는데, 커서를 클릭을 하고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글 상자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글 상자. 쭉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뭐 이 정도 사이즈의 글 상자를 만들겠다라는 소린데, 저희가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글 상자 안에 예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글인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글이 나와요. 이런 글을 안쪽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얘네들이 편집이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다 내가 원하는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럼 이거 다 지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글자의 모양을 변형하고 싶다, 그럼 바로 밑에 이제 얘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크기 변경하고 싶으면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글자를 입력을 하긴 할 건데, 글자는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끌고 올 거기 때문에 이 글꼴 도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워주시고, 밑에 회전 도구는 저희가 아까 도형 그리고 회전 해봤잖아요. 그려놓고 선택 도구, 그리고 요 꼭지점 밑에 뭐 여기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둥근 화살표가 나왔을 때 클릭해서 돌린다,
Shift 누르면 45도 각도씩 돌아간다. 뭐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서 회전 도구도 저희가 쓸 일은 없고요. 이 지우개 도구는 저희가 사용을 할 건데 얘도 밑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지우개 도구랑 가위 도구 있는데 저희가 사용할 건 가위 도구입니다. 이 가위 도구는 말 그대로 저희가 원하는 지점을 자르겠다 이 얘기인데, 자, 아까 길이 표현했던 거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형이 하나 나왔다고 치고요.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얘도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가위 도구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색상들이 나와 있는 쪽이 있는데, 요 위에 두 개 포개져 있는 사각형을 보시면 오른쪽 밑에 깔려 있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 밑에 있는 애가 선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고, 왼쪽 위에 있는 사각형은 칠해지는 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형을 색칠해서 놓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나중에 색칠을 하긴 할 건데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색칠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불필요하니까 여기에 없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배경지의 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설정해도 티는 나지 않아요. 이거 선 색깔 좀 먹여줄게요. 여기를 클릭해서 검은 선, 검은 색깔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직사각형은 검은색 테두리에 흰색 칠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도형을 겹쳐 놓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도형 겹쳐 놓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얘도 이제 선 색깔 맞춰주고 이거 없애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선이 지금은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놔도 선이 위에 잘 보입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칠을 하얀색을 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애가 아래쪽에 있는 애를 이렇게 덮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없음을 7에다가 해주시면 되고, 이 7하고 선을 계속 이제 클릭해서 왔다 갔다 하기는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다 같은 세팅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색이나 선 혹은 선에서 색으로 변형하고 싶으시면 키보드에 X키 눌러주시면 바뀝니다. 이렇게 키보드에 X키를 눌러서 바꿔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색이 칠해져 있을 때 지금처럼 얘가 이제 위에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형을 앞으로 끌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뒤로 배치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부터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얘네들 색을 다 없애놨다라고 치고, 길이를 표시할 때 저희가 이렇게 점선을 맞춰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끌고 와서 고정점 맞춰주시고 고정점 맞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숫자가 됐든 글자가 됐든 여기다가 이제 적을 텐데, 그 글자가 또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 이 점선이랑 겹쳐서 보이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위 도구 이용해서 확대해서 원하는 만큼의 패스를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개체 선택이 따로따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을 도려내서 이 부분 안에 글자가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려 나가는 부분도 시점하고 종점이랑 관련이 있는데, 지금 보면 처음에 저희가 이 도형을 그릴 때 시점에서 종점이 이 방향으로 갔거든요.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가 얘를 자를 때도 선택을 해주시고 가위 도구로 자를 건데, 처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시점 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시점 부분이. 그리고 다음에서 또 잘라주면 이제 종점 부분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시점 쪽 부분이 잘려 나가서 선택에서 제외되고 종점 쪽 부분이 선택되어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를 부분을 따로 선택을 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작업이 조금 귀찮으시면
종점 지점부터 자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다시 선택을 하고, 종점이 아까 이 아래쪽 지점이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르시고, 그럼 이제 종점 부분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시점 부분이 지금 떨어져 나간 건데, 시점 부분 패스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이제 잘려나가는 부분만 남죠. 지금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시점 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 패스에서 시점 부분이 잘려 나가고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바로 선택되게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매번 그림을 그릴 때마다 시점 종점을 구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취향대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가위도구 설명 마치고요. 밑에 도형 구성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따로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사용 안 하고요. 스포이드도 저희가 원하는 색을 따로 이제 따야 될 때, 그때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갖다 대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케이트보드에 원하는 부분을 색을 따서 바꿔주는 역할. 근데 사실 저것도 뭐 굳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폭도 저희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블렌드 사용하지 않고, 아트보드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수학 그림을 그리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저희는 수학 그림을 그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밑에 돋보기 도구, 손도구, 회전보기 도구 전부 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도구 상자에서 결국 저희가 사용할 거는 선택, 직접 선택, 펜 도구, 그리고 이거 사용 안 했고요. 다각형 도구, 여기 있는 것 중에 별 모양 빼고 전부 저희가 사용을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위 도구 정도가 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도구 중에 저희가 사용할 게 극히 일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번 좀 그려보고 지워보고 하면서 감을 잡는 연습이 필요해요. 저도 일러를 처음 배울 때 포물선 하나 그리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다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강의도 지금 보시면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멈췄다가 연습했다 하시면서 수강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얘네들 왔다 갔다 하는 단축키는 X키였고요. 지금 보시면 괄호 안에 X 있죠, 그쵸? X키를 누르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니까 X키 눌러서 이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끔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니까요. 뭐 그거는 이제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서 저희가 모퉁이 둥글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께 바꾸는 경우 있었고, 점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화살표 먹이는 경우도 있었고, 딱 그 정도만 이번 시간에 잘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그림 그리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